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옛날 이야기 중에서 정말 복에 대한 이야기, 복 하면 돼지였습니다. 돼지, 그럼 꿀꿀꿀꿀거리고 정말 복을 불러드릴 거라고 생각해서 돼지 꿈을 꾸면 정말 큰 대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돼지 그러면 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복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왜 누구에겐 가고 누구에겐 안 오고 차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아니, 냉정하게 마음을 돌아보죠. 김진사는요,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생존하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고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전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사실 고전이라는 거는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뭐 지나간 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얘기,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냥 지나갈 것이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고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존 특강에 맞는 것처럼 고전 이야기 속에서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살아남은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 중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전승되어 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전체 중에서 정말 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복 하면 돼지였습니다. 돼지, 그럼 꿀꿀꿀꿀거리고 정말 복을 불러드릴 거라고 생각해서 돼지 꿈을 꾸면 정말 큰 대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돼지 그러면 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복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복돼지가 저절로 굴러온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던 만석군이나 됐던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진사는요, 나중에 만석군이 되고 김진사가 됐지 실제로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 쉽게 말하면 알바생이었습니다. 요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세대였기 때문에 알바생에 대한 처우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을 리가 없죠. 아무튼 그게 머슴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주인의 농장, 주인의 땅, 주인의 논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쟤 참 착실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주변에서 그냥 좋은 여자를 구해서 결혼시켜줬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던 머슴이었던 이 나중에 김진사가 된 사람이 이 머슴이 결혼해서 첫날 밤에 되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옥수가 쏟아지니까 이 김진사가 된 머슴이 벌떡 일어나더니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 비가 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혼 첫날 밤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비가 온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이 논 저 논 뛰어다니면서 논에 물대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땅 주인? 집 주인? 논 주인? 아니요, 머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비가 오자마자 뛰어나가서 막 일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머슴으로 갑자기 자기 앞으로 큰 돼지가
꿀꿀꿀꿀꿀거리면서 오는데 그 뒤로 새끼 돼지들이 꿀꿀꿀꿀 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돼지가 막 길을 다녀. 너무 야, 저 네 집 돼지인가?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전들한테 야, 저 누구 집 돼지인지 좀 봐. 저거. 그랬더니 뭔 소리야? 뭘? 너 왜 그래? 아니 저 돼지 봐. 너 무슨 소문이냐? 밥 잘 먹고 돼지가 어딨어? 참. 그래서 이거 나에게만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돼지가 막 굴굴굴굴거리고 오더니 자기네 집 헛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헛간을 쭉 열었더니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옛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돼지니까 우리 집에 복돼지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푹 뛰어서 시간이 되어서 점점 잘 살아서 정말 만석권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공부해서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헛간에서 돼지들이 굴굴굴굴굴굴거리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끼 돼지들도 몇 마리라도 남아있지. 그것들도 갑자기 굴굴굴굴굴거리면서 나와서 집 문 밖으로 휙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복이 나가려나 보다 이러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뒷산에서 총소리가 나요. 포수가 총을 뻥뻥뻥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데 갑자기 좀 있다 보니까 돼지들이 그 나갔던 돼지들이 우다다다다다다다 막 뛰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포수들이 막 흥분한 포수들이 총을 들고 막 달려오더니 여보시오, 여기 돼지 못 보셨어? 그런데 그 돼지가 어떤 돼지인지 이미 이 김진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돼지인 걸. 못 봤는데요. 이거 돼지를 잡으려고 돼지가 보이길래 쐈는데 이 돼지가 어디 갔나 이거.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무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어떤 집이요? 만석군 큰 부자. 방에 남지 않습니까?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진사가 돈이 많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도적떼들이 김진산의 집을 습격을 했습니다. 김진산의 집을 도적떼들이 막 습격해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 포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수들이 이게 뭐야? 그러더니 총을 들고 나가서 도적떼들을 잡고 쏘고 해서 모두 잡아서 관가의 호송에다가 갔다가 고발해서 잡았다. 관가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어느 날 정리하면 김진사의 집에 머슴이었던 김진사에게 복돼지가 찾아왔고요. 정말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가 됐으니 다른 집도 복 줘야지 그러면서 돼지가 떠난 게 아니라 그 집에 닥칠 재앙까지 생각해서 그 돼지가 나가서 포수들을 유인해서 그 집까지 데려오게 할 만큼 이 복돼지들은 큰 복을 준 영물인 거죠. 이런 걸 업둥이라고 합니다. 업돼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 할머니들이요. 애들, 손주, 꼬마 애들 타려면 업고 다니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제 업둥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업고 다녀서 업둥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업은 복이란 뜻입니다. 즉 복둥이야 라는 말을 업둥이야 그러고요. 집마다 구렁이가 있는 게 업구렁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이 있는 구렁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돼지도 복돼지 그러지만 사실 원래는 업돼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진사에게 복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꼭 한 가지 조금 저처럼 삐딱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죠. 돼지가 왜 그 사람한테만 가? 나한테도 좀 오지.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왜 누구에겐 가고 누구에겐 안 오고 차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냉정하게 마음을 돌아보죠. 김진사는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의 첫날 밤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김진사는 누가 봐도 복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복을요, 행운, fortune이죠. 이 행운을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 이렇게 불렀어요. 서양에서 행운의 여신은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운의 여신은 늘 발가벗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을 잡으려면, 다시 말하면 행운을 잡으려면, 복을 잡으려면 어딘가를 몸은 잡히지 않으니까 머리채를 잡아야 되는데, 여신이니까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어요. 앞머리만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행운은 늘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양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은요, 서양은 행운의 여신이 우리 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걸 잡아라, 우리가 찾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고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김진산의 집에 계속 살았던 것처럼 복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 복이 깃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복돼지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특별히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잘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 바로 복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복 받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복이 찾아와서 깃들었고 그의 삶이 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이 깃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하던 일을 늘 그 마음 그대로 항상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이 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이것저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늘 그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 깃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차보기와 석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복할 때 차는 빌려왔다 이거고요. 복은 복입니다. 차복이 사람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입니다. 복을 빌려왔다 이런 뜻이고요. 석숭이는 석숭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사람으로요, 엄청난 부자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그냥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석숭이 이렇게 불렀어요.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파는 거잖아요. 산골에서 살아요. 나무를 한 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삶이 근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딴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나무를 두 짐 했어요.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장에 내다 팔라고 했더니 자고 났더니 갑자기 나무찜 두 개 중에 한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둘 다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나는 남고 하나는 사라졌다는 거. 이게 뭐지? 누가 가져갔어?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세 개를 해놨더니 또 두 개는 사라지고 하나는 남았습니다. 하나를 해놓으면 하나가 그대로 있는데요. 두 개를 해놓으면 하나가 남고요. 몇 개를 해놔도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보기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이게 뭐야? 화가 나서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내가 이놈을 잡아서 혼쭐을 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 온 나무찜 지게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밤중에 있는데 갑자기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지게찜이 하늘로 위로 둥실둥실 뜨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둥실둥실 뜨는 느낌이 나요. 옛날 이야기니까 하필이면 그 차보기가 들어간 게 뜬 거겠죠. 둥실둥실 뜨는 게 한참 가더니 어딘가에 탁 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져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하고 툭 튀어나왔더니
어머 세상에, 여기가 옥황상제가 계신 하늘나라인 거야. 옥황상제가 매번 가져오라고 시킨 겁니다. 아니 내가 부자도 아니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근근히 살아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가져가십니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좀 냉정하죠. 너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좌절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있는 말이야. 넌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넌 그만큼이 너무 많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야, 한번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어느 방으로 싹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큰 박이 주렁주렁 박들이 가득 늘어찬 큰 방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너 보이지? 크기가 박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고 꽤 큰 것도 있고 꽤 작은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있는 거예요. 그중에 조그만 박 하나를 가르치더니 저거 보이니? 저게 바로 네 복이야.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데 옆에 큰 복이 하나 있어요. 큰 거. 이건 뭐예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석숭이의 복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옥황상제의 부하인 대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얘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야, 저 있잖아요. 요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여기 석숭이의 복을요 조금 얘한테 빌려주죠. 얘 이거 갖고 오늘 안 끝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라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차복이 너는 요 코딱지만한 게 너의 복이 전부인데 석숭이 복을 약간 빌려주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옥황상제와 단판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무를 한 짐에 놔도 그대로 있고 두 짐에 놔도 그대로 있고 세 짐에 놔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복이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하면서 한 짐을 하면 요거는 내 복이야 라고 하고, 두 번째 나무 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석숭이 복이고, 세 번째 하면서 요것도 석숭이 복이고, 이건 내 복이 아닌 석숭이의 복이지 하면서 나무짐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땠느냐? 그랬더니 이 나무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점 차복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엄청나게 추운 어느 겨울날 거지 부부가 이 앞을 지나가고 있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부부의 여인이 배가 남산만큼 푸른 거예요. 곧 있으면 애를 낳게 생긴 거예요. 일반 사람도 밖에서 사다 보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 우리 집에서 잠시 몸조리하고 애 낳고 가라고 데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집에서 있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거지 부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자기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애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차복이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너무 고마우니 저희 애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런데 아유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름 못 짓는다. 그래도 좀 지어주세요 해서 차복이 부부가 둘이 앉아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뭐라고 짓지 하는데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 방 옆에 딸린 방, 그거를 협실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우리말로. 그거를 사투리나 그냥 통용으로 섭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방 섭실에서 났으니까 석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차복이가 무슨 얘기냐? 드디어 석숭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맞다, 석숭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래서 불러서 그 아이 이름을 석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여길 떠나도 살 데가 없으니, 내가 자녀가 없으니 당신 아들을 수양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내 집에서 함께 계속 살자.
이게 옛날을 잘 모르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남의 집에서 수양 아들은 지금도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양자로. 근데 수양 아들을 데려오는 거지 친부모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친부모는 떠나보내요. 왜? 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내 아들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복이는 당신들도 같이 살고, 이 애는 나이가 자식이 없으니 수양 아들을 삼자, 그런 거예요. 거지부부 입장에는 당장 나가면 자기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니 차복이네 집엔 자식도 없어요. 우리 아들을 이 집에 양자로 드린다면 뭐예요? 이 재산이 다 우리 아들께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 부부도 그럴 테니 당신들 가시오 해도 감사하며 갈 텐데 같이 살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석숭이는 차복이의 집에서 같이 살며 결국 차복이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죽고서 모든 재산을 석숭이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이 차복이와 석숭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억울한 게 있습니다. 누구는 복이 조그맣고 누구는 크다. 이거 좀 현대적 감각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 감각으로도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차복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차복이는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복은 요만하고 자신의 복 더하기 석숭이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차복이는요, 자신의 복만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까지 더해서 살았던 겁니다. 차복이와 석숭이 복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차복이와 석숭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복에 다른 사람의 복을 더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아니 늘,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평온하고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나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다 산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처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요. 제가 한 노력인가요? 어쩌다 보니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2023년 이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때쯤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에게 복입니다. 제가 뭔가 한 건가요? 어쩌다 보니 저는 저의 부모님들이 저를 이렇게 저렇게 키워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일, 이게 제가 만든 저의 복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복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복이의 나무찜 하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나무찜을 그 사람이 안 했다면 없었겠죠. 안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다니까요. 맞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 혼자만이 있어서 잘 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차복이와 석숭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이란 내 복에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차복이처럼 평생을 억울해하며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오지 못하니 나무찜 하나만 계속 만들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내가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나의 노력과 나의 복에 다른 사람의 복이 합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차복이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석숭이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차복이는 행복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보다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생기실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차복이의 복은 요만했습니다. 석숭이의 복은 이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차복이는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석숭이도 복이 크니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맞아, 큰 복이 받았을 거야 하지만 걔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는 조금 주저되는 건 뭐냐면 복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에 남의 복을 빌려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내 복만이 아니라 남의 복까지 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차복이처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의 것을 빌려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고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타는 것이며, 복이란 나만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눈 감을 때 저에게 복을 빌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을 타시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